네, 시청자 여러분, 한민레이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1일 3시 56분인데 제가 한민레이저 영상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영상이 5월 14일이었고 이때 제가 추세가 바뀌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 애들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 애들 이상한 거는 맞는데 이렇게 떨어진 줄은 몰랐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락장으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얘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가지고 뭐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기 안 하셨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갖고 온 게 있습니다. 한민레이저, 저희가 갖고 있는 명분은 두 가지가 있었죠. 2차 전지하고 유리기판, 레이저 기술로. 근데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 애들 수상합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히롭틱스, 지금은 양봉이죠. YC캡. 오늘 뉴스는 딱히 없었는데 요거거든요. AI 반도체로 올라간 거긴 한데 어쨌든 YC캠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테마죠. 그 다음에 미친년이었던 애가 PI가 있었는데 얘도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전 저점을 이탈을 시켜놓고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이 조금 박혔습니다. 얘네 다 유리기판 테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하인빈레이저 종목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랑 다른 애들 그 시제품 만드는 그 타이밍이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말씀드렸고 매출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아니라 양산이 시작된다, 시제품이 나온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들이 이제 압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시키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락을 했을 때가 오히려 주가를 올리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금야금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주가가 우하향으로 일봉이 쫙 떨어지는 거 있죠. 그거 진짜 복구하기 뒤지기 힘듭니다. 이거는 팔아치우는 거거든요. 근데 급락을 시킨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리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수가 한 3일 음봉이긴 맞거든요. 이 차트가 똑같죠, 지금 한민레이저랑. 근데 이게 조금 더 길잖아요, 이 하락폭이. 깰 때 화끈하게 깨버렸거든요. 마이너스 5%씩. 그러면 지금 유리기판 테마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 저항대를 뚫어야 되는 힘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제로 3번이 붙어가지고 1번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일단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자리는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은 차트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뜨리더라도 더 여기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지수가 지금 반등을 그래도 좀 해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느낌이라는 거는 이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분석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유리기판 테마,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 지금 2차 협의를 위해서 관세 전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7월 달에 패키지로 미국이랑 협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2차 협의단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 아시죠? 2박 3일 동안 일정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23일쯤에 끝날 것 같고 기자회견은 그때쯤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랑 차가 관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호재거리가 되겠죠. 물론 이 2차 협의 하나만으로 이거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협의의 목적성은 7월 달에 가져가야 될 우리의 패키지, 그거를 짜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의도와 미국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애초에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당히 테마적으로 수급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꺾여져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를 여기서 일단 해가지고 다시 추세를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해가지고 평단가를 확 끌어내린 다음에 그냥 기다린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저는 타점이 오늘 매수 타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나갔었죠. 지금에서는 안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버텨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과거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얘가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은 맞습니다. 물론 2번이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들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1번은 확실하게 들어와 있었고요. 3번도 확실하게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눌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든 거라서 일단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아시니까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약 정리본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새로 현민레이저를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까지 싹 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요거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매매할 때는 그냥 호가 보고 차트 보고 제가 매매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도 전업을 하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말아먹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린 다음에 잘 하고 있다가 기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 중간 과정은 참 저도 이 한빛레이저의 차트보다 더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제 인생의 차트가. 근데 이제 이렇게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라고 나눠가지고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매매를 할 때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리 얘가 매매를 잘하더라도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개개인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세력주를 하면서 이 세력들이 해가는 거 목표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면은 우리는 9,800원에 나와도 되고 9,500원에 나와도 되는데 매수를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비슷하게 가져가 보자.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 거고 저희는 시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냥 예를 들어 이 종목은 떨어져야 되면은 일단 악재를 확인해보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물탈 것인지 아니면 손절할 것인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것만큼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건데 제가 겸손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깡통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가져가게 됐고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이런 차트에 털린 적이 있었습니다.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아시려나? 뉴프라이드라고 지금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에머리지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마 관련된 종목이었거든요. 그걸로 수익을 뒤지게 먹고요. 다시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랬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먹었던 수익을 다 뱉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겁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 한빛레이저랑 비교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테마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기가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신성장 동력 기술들을 R&D라 그러죠. R&D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AI 칩을 비롯해서 유리기판이 딱 들어간 건 아닌데 반도체 신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등 했을 때 시기적인 요소랑 그런 것들을 합쳤을 때 테마군이 아니지 얘 갖고 있는 명분이 살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눌림이 있었을 때 거래량이 별로 안 실리면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악재가 딱히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실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수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평선을 딱 계속 두들기면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이것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다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탈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탈을 안 한 다음에 이 세력이 다음에 끌어올리려고 할 때 물량을 어디까지 채우려고 하느냐, 이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이랑 세력이 생각하는 기간이랑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손절을 때리고 그 다음에 한 두 달인가 있다가 이제 미친놈처럼 올라가가지고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씨. 하여튼 그런 기억들도 있어서 그걸 굳이 제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타점 보내드릴 때도 매도하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리딩방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비중을 여기서 이렇게 매수할 거고, 비중 이 정도로 매도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 다 그렇게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왜? 한 번 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까지 무조건 탁 치고 홀딩 이렇게 했다가 저도 피해를 봤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자님들은 그 피를 보지 마시라고, 참고하시라고 타점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제 영상 뭐 좋아요도 꾸준히 눌러주시고 영상도 꾸준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잘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해 주시면은 이 번호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제가 뭐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저는 알아서 돈 벌고 있습니다, 매매로. 하지만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10만 구독자가 가고 싶다라는 그 목표는 새로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고 싶고, 그 중간에 타점이라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한맨레이저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명분적인 부분들 체크했고요, 섹터적인 부분 체크했고요, 기술적인 부분, 차트의 지금 현재 자리,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면은 외국인이 얼마 되는 물량은 아니지만 사고 있는데 이놈이 JP모건 서울이야. 이놈 새끼는 좀 단기로 가져가는 놈이어가지고 그닥 달갑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 3번, 조건 3번 재료의 형태로 뉴스가 박혀가지고 만약에 같이 올라가 줬을 때 JP모건 서울 애들이 물량을 한 번에 던지지 않는 이상 장대 양봉은 나올 겁니다. 쟤네가 갖고 있는 물량이 대충 10만 주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래도 말씀드렸던 여기 이 정도 1000억 거래 대금이 나올 수 있을 정도에 실리게 된다 그러면 JP모건 서울의 물량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라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뭐 크게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큰맘 먹고 말씀드린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한밴레이즈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